네, 브랜드 관리 전략 10강 시작합니다. 저희가 9강에서 스타벅스 얘기를 한참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맥도날드 이제 얘기를 좀 하겠다. 그 설명까지 들으셨는데요. 이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프랜차이즈, 이 패스트푸드와 관련된 그런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21개국에 지금 진출을 해 있고요. 그리고 그 121개국에서 약 3만 천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 맥도날드를 이용하는 그러한 고객이 5,800만 명이나 되는 정말 엄청난 기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맥도날드의 역사는 1940년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서도 이제 맥도날드 형제가 원래는 이제 바비큐로 이제 오픈을 갖다가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바비큐로 오픈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발전을 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1948년도에 이 맥도날드 형제, 즉 리차드 맥도날드와 이제 모리스 맥도날드라는 형제가 처음으로 이제 매장을 개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954년도에 그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 동업을 갖다가 제안하게 되죠. 그래서 왜 동업을 제안하게 됐냐 하면은 이 맥도날드 형제가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너무 이제 자기가 높이 평가를 해서 이 동업을 제안을 하고 1955년도에 드디어 맥도날드라는 그러한 매장이 1호점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1948년도에 맥도날드 형제가 개장했던 그 매장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매장이었죠. 그래서 1955년도에 1호점이 출범을 갖다 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쭉 성공을 하면서 여러 군데 매장을 늘리고 1962년도와 63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맥도날드 M마크, 이 M마크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바로 그 매장의 구조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제 골든아치라고 하는데 요것을 로고화를 갖다 시키자. 그리고 또 맥도날드의 마스코트로 잘 알고 있는 로날드라는 이 마스코트를 TV에 처음으로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맥도날드는 자, M자만 보면 맥도날드를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맥도날드를 가장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마스코트인 로날드, 이 두 가지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쭉 이제 나가다가 1968년도에 그 유명한 빅맥이라는 제품이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이 되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 칼로리가 높은 제품이죠. 그래서 짐 델리가티라는 사람이 빅맥을 개발을 해서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칼로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관심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풍적으로 이 제품이 이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죠.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울의 강남의 압구정동에 처음으로 1호점을 내고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압구정동의 그 1호점 매장은 현재는 패션 브랜드 매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이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패스트푸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도 강해졌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좋은 그런 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보면요. 그리고 이제 1993년도에는 국가에서 말씀드린 이 맥카페라는 이 맥도날드의 커피 전문점 브랜드죠. 뭐 어떤 데는 맥도날드 매장 안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이 맥카페라는 별도의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만들어서 93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 개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장표를 보시면 광고예요. 맥도날드가 광고를 잘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광고에 있어서 큰 상을 받고 이제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장표의 오른쪽에는 갓 태어난 아가 얼굴이죠. 아가가 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의 젖을 먹는, 모유를 먹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왼쪽에 가만히 보니까 이 엄마의 가슴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맥도날드 햄버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만큼 아이들도 모이처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맥도날드를 즐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광고고요. 또 재밌는 그러한 광고. 자, 이 맥도날드의 M자를 이 자동차의 앞부분에 있는 라이트가 이렇게 빛을 붙였는데 M자라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띄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러한 M자를 보여주는 광고도 굉장히 많은 시리즈로 고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광고도 굉장히 재밌는 광고죠. 보면은 밤에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광고예요. 그림자가 비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장표의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그림자에 비친 부분이고 오른쪽에 이제 M자의 반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M자의 오른쪽의 반 부분이 왼쪽에 있는 그 유리에 반사되어서 완벽한 M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오픈 올 나잇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24시간 오픈을 한다. 그래서 낮에 반, 밤에 반, 뭐 이런 식으로 참 재미있는 광고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랜드 플랫폼의 4가지 요소 중에서 브랜드 미션, 두 번째 요소인 브랜드 미션까지 공부를 했고, 자, 브랜드 미션이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았죠. 그죠? 그만큼 이 브랜드 가치 체계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브랜드 비전이라는 것은 뭐 기업이 어떠한 이상적인 상태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하면 되는데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고객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아주 이제 복잡하다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은 브랜드 가치 체계의 뭐 하나의 모델인 브랜드 플랫폼의 세 번째 요소인 브랜드 퍼스널리티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가 개성이죠. 그래서 앞에 브랜드가 붙어서 브랜드 개성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브랜드도 사람처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브랜드 개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브랜드 개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일이다. 내 친구 한 명이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는 가격이 조금 비싸도 소니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 했다. 고가 제품 선택 시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해야 하는 나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자, 이유를 물었더니 그 친구 답변이 소니가 왠지 세련되고 감각적이며 성공한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소니라는 살아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 마치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하듯 세련된, 감각적인, 성공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브랜드 개성이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브랜드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도 있는 것이고 이 가격 대비해서 그러한 개성 때문에 그 브랜드가 풍기는 개성 때문에 고가의 가격을 주고서라도 이 제품을 구매한다. 그것이 바로 브랜드 개성의 역할이다. 라고 해서 쉽게 설명해주는 하나의 예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재 이제 113페이지부터 128페이지에 이 브랜드 개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브랜드 개성의 정의는 그 브랜드만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개성 또는 이제 품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와 연결되는 일련의 인간적인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밑에 보면 브랜드 이미지라는 말이 있죠, 그죠?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자, 브랜드 개성이라는 것은요, 기업 차원에서 브랜드 정체성의 차원에서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해야겠다라는 게 바로 그 브랜드 개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브랜드 개성을 고객이 받아들이면서 그게 브랜드 이미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즉, 브랜드 퍼스널리티와 브랜드 이미지는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아니지만서도 기업 입장에서 고객에게 전달해 주느냐, 아니면은
고객이 그 브랜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퍼스널리티가 그대로 브랜드 이미지화가 돼야지 기업에서는 이러한 브랜드 개성으로 해서 고객과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고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기업이 원하던 바와 전혀 다른 그런 대답이 나오면 그 브랜드는 브랜드 마케팅을 상당히 잘못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차원에서 보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브랜드의 정체성 차원에서 보면 브랜드 퍼스널리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나이키와 또 KFC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 스타디를 보고 있는데, 이 나이키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기록에 항상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개성에서도 이러한 여러 개의 개성을 미리 규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적이다. 또 여기에 보면은 영감이 풍부하다. 혁신적이다. 뭐 역동적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맞게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브랜드를 계속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죠. KFC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여기 보면서 hospitabl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손님을 잘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KFC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얘기가 뭡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이 브랜드 개성의 정체성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업원들도 활동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운송사 사례 하나 볼까요? 운송하는 회사는 어떠한 브랜드 개성을 가져야 되는가? 자, 운송한다는 것은 무언가 물건을 옮기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첫째는 빨라야겠죠. 근데 빠르면서도 잘못된 위치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야 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브랜드 개성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스피디,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운송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개성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힘차게 움직이며 활동하는 그런 브랜드 개성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무언가 외국에 또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은 프로페셔널한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물류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럴 것 같다. 그런 이미지가 든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 또 요즘 이 운송이라고 하면 택배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택배는 이 고객과 문 앞에서 1대1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친절해야겠죠. 그렇죠? 고객에게 친화적인 이미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운송회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개성의 구성 요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랜드 개성도 이제 수십 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한 3개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기로 할까요? 자, 첫 번째가 차별화입니다. 자,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차별화라고 제가 누차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브랜드 개성을 통해서도 이 차별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 개성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은 이 브랜드 개성의 큰 역할이며 또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에 큰 도움을 갖다가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볼까요? 제품의 품질은 경쟁자에 의해서 쉽게 될 수 있다고요? 네, 모방이 될 수 있지만 독특한 브랜드 개성은 절대로 쉽게 모방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역할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보면은 자, 지금 화면에 똑같은 이온 음료 2개의 브랜드가 나와 있어요. 잘 아시는 게토레이라는 브랜드와 포카리스웨이시라는 브랜드인데, 자, 이 두 브랜드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남성적인 이미지냐 여성적인 이미지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게토레이는 어떠한 남성 여성 중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당연히 남성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또 포카리스웨이에서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제품이지만 시장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차별화를 시켜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이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들도 이 포카리 스웨트를 많이 이용을 하죠. 여성들도 게토레이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왠지 남성들이 조기 축구를 하고 나면은 게토레이를 먹고 싶고 또 여성들이 갈증이 날 때 포카리 스웨트에 손이 자주 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 개선으로 해서 차별을 갖다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브랜드 개선 역할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청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바이스라는 청바지와 그다음에 게스라는 청바지 두 개가 있는데 리바이스라는 브랜드는 남성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게스라는 것은 남성적인보다는 여성스러운 이미지, 특히 중요한 것이 유행을 쫓는 또 유행을 앞서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봤을 때 남성들은 대개 리바이스 쪽에 많이 치우치고 여성들은 게스라는 브랜드에 많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도 이 브랜드 개성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광고도 해야 되고 패키지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이벤트를 갖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 기준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브랜드 개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나오죠. 그죠? 맥도날드는 어떠한 개성을 규정을 해놓고 있냐면요. 가족이라는 그러한 개념 그리고 활기차고 재미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브랜드 개성으로 지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맥도날드의 매장에 가면 뭐 전 세계적으로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이 생일자가 들어가면 생일 파티를 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럼 생일 파티를 해주는 것은 왜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활동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적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 브랜드 개성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담배의 사례를 살펴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 회사가 필립 모리스입니다. 이 필립 모리스에서 나오는 이 브랜드가 뭐 굉장히 많아요. 담배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랜드가 이제 말보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말보로는 처음에는 여성 담배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1954년도 그때부터 해서 남성 담배로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바꿔간 그런 대표적인 사례예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브랜드 재활성화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를 갖다 하겠지만서도 그래서 이제 말보로라는 브랜드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 할 때 있어서도 이제 자동차 경기 후원이라는 자동차 경기라는 것은 굉장히 남성적인 그러한 스포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동차 경기 후원에 말보로를 갖다 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필립 모리스에서 나오는 담배지만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버지니아 슬림이라는 그런 담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슬림이라는 담배는 처음부터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 여성 중에서도 이 독립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 광고에 주인공으로 해서 좀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이 버지니아 슬림 담배를 이용을 해도 괜찮아요. 자, 여성이 말보로 담배를 이용해도 괜찮고 그렇지만서도 이 필립 모리스라는 이 기업이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각기 이런 브랜드 개성의 차이로 해서 타겟을 나누고 또 특히 어떠한 스포츠 또는 광고 이런 데 후원이라든지 집행을 할 때 이 브랜드 개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례로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 개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고객 자신이 자신의 개성 및 자아 표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볼까요? 소비자는 자아 이미지와 일치되는 정보를 더 잘 기억하며 자기 개성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브랜드를 더 선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저 이미지 때문에 제가 그 브랜드를 구매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또 브랜드 개성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가 브랜드 개성 처음 시작할 때 그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다가
가격은 조금 비싸도 소니 바이오 컴퓨터를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하는 제 친구입니다. 보면 제 친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노트북이 약간 비싸도 구입해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세련된 감각적인 성공안이라는 살아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세 가지 단어를 얘기를 했죠. 그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브랜드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가 그 소니라는 노트북 바이오에서 풍겨주는 브랜드 개성인데 결국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미지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그 소니 노트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브랜드를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브랜드 개성의 역할에 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차별하죠. 네, 똑같은 제품이지만 이미지 차별을 시켜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을 액션을 펼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하고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브랜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내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에서 느끼고 있는 이미지를 그 브랜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여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브랜드 개성의 마지막 페이지로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10강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제가 사료로 드는데요. 아주 옛날에 이 삼성전자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차가운 이미지를 가진 기업 1위는 어딥니까? 라고 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나왔어요. 굉장히 찬 이미지를 갖다 가졌는데 요즘 삼성전자를 찬 이미지를 가진 차가운 이미지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이라는 이러한 그 시리즈 커뮤니케이션을 몇십 년 동안, 네, 뭐 몇십 년까지는 아니지만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고객들에게 전파를 갖다가 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돈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했겠죠, 보면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브랜드 이미지는 한 번 정해지면은 바뀌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같이 많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투자해서 이미지를 바꾼 사례는 있지만서도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브랜드 개성, 고객의 입장에서 본 브랜드 이미지죠. 자, 브랜드 이미지는 결코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이렇게 규정을 하고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강 브랜드 개성 공부를 했고요. 다음 11강에 계속해서 이 브랜드 개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